안녕하세요. 2부 인구 문제 정책 제안하는 코너입니다. 1부에 앞서 많은 뇌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2부에서는 이런 우리 박희래 원장님의 국가 관과 함께 인구 정책 제안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장님, 네. 1부에서도 많은 말씀 나눴는데 2부에서는 좀 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시죠. 네. 그 남이 안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 원장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개척자의 세기를 내는 그런 개척자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특히 이제 우리 원장님의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정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또 우리 현재 이제 인구 문제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연관이 돼, 다 사람의 뇌니까 뇌 네. 구조나 어떤 네. 아까 폐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국가관이요. 저 역시 배달 민족의 후손입니다. 네. 달력에 네. 10월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당군 완검이 고조선에 설립을 했다라는 그런 국경일이잖아요. 네, 역사적. 근데 이게 신화라면 달력에 기입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달민족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조선부터 우리나라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네. 이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꽃 네. 뭐죠? 무궁화. 무궁화 꽃입니다. 네. 피고 지고 또 피고 또 피는 꽃, 네. 지지 않는 꽃, 진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바로 무궁화다. 네. 이 속에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다 숨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그 얼을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의 끈기와 인내와 그리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태극기? 맞습니다. 네. 태극기예요. 태극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깊이 있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거든요. 태극 문양과 건곤 감리 사괴를 가지고 태극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예를 들어서 흰 바탕은 무슨 의미일까? 청순함과 순수함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민족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 그 흰색 바탕에 있는 거고, 태극 문양은 뭐예요? 음과 양, 음과 양의 조화를 표현을 한 거고, 또 사괴는 불, 물, 하늘, 땅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원리가 이 태극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깊이 있는 것 속에 나라는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지가 없을 때부터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이 놀이로 알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 시기부터. 그러다 보면은 요즘 성인이 돼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뿌리는 저는 우리 민족, 네. 태극기의 얼, 네. 무궁화 꽃이라는 무엇인가? 태극기.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어떠한 것을 함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나라는 존재는 내 부모님의 유전을 받았잖아요. 네. 배달민족의 후손으로서 그 유전자가 내 몸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흐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빙고! 그게 저의 국가관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박혜 박사님 네. 어디로 가셔야 되겠네.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 네. 국가관이 아주 확고하시고 아주 그다음에 일목요연하게 네.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단하시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네. 필요한데 필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구 정책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서운한 일입니다. 또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한치 앞을, 우리의 미래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왜 청년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요즘은 나홀로족도 많잖아요. 네. 또 결혼을 했는데 굳이 애를 낳아야 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될까? 라고 저도 나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죠? 고용의 불안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제가 3남 3녀의 5째입니다. 시골에서 정말 돈이 없어도 그 6명이 와르르 하는 그 자녀를 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속에서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농부들은 돈이 없어도 내가 자급자족이 되는데 도시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산다라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되죠.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상당히 전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화가 된다는 것은 교육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석사든 박사든 그 이상까지도 배워야 하면 결혼 정년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 늦어지는 것도 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남자 혼자 돈 벌어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경제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으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겁니다. 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이 자녀를 내가 키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아이를 낳는 것을 늦추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요즘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뭘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요즘 일본에서 외국에서의 외세의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압박감을 받는데, 네, 앞으로 미래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막연한 불안감이 깊게 있으니까 나 하나 살기도 그렇고 힘든데 내 자녀들이 그 미래의 불안정한 곳에 수렁텅이에 빠뜨리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가 급속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부담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물론 국가가 하겠지만 그 모든 짐도 청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가 유교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모셔야 되는. 네.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돌아가시는 후에도 제사를 모셔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요즘 노인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그러면서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보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케어를 하다 보니 내가 굳이 자녀를 낳아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면 과연 얘네들이 나한테 그 힘들게 키웠는데 보상을 해줄까? 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가 일단 우리나라의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교육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네.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초, 중, 고, 대학에 네. 그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면 네, 맞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책임을 져준다면 부모들도 그만큼 어깨가 더 덜 힘들 것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더 느낄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저의 꿈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웠지만 부모가 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교육. 네, 부모가 되는 게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부딪혀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20대 청년들에게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국가에서 좀 의무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이고 자녀를 어떻게 낳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나의 현재의 심리와 육체적인 건강이 내 자녀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인지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자연스럽게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전반적인 툴을 가지고 사전 교육을 좀 해주면 부모가 돼서 우여곡절 자충우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인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인성을 갖춰져 주어도 어디에 네. 가서는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인성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어디 가서 해결책이 결과물이 좋다면 또 네. 인성 문제도 참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안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이 뇌 건강과 함께 좋은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네, 단어를 맞습니다. 쓰잖아요. 네, 네. 평생 교육이고. 사실 요즘에 나온 물건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이게 수시로 가서 잘 공부를 안 하면 새 차를 신차들 고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이제 그런 기술자들은 일부러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네. 우리도 네.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네. 한 예로 음. 스마트폰 요즘에 참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 이걸 사용할 사람들이 네. 그걸 바꿨을 때 네. 사용의 기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쓰는 것은 네. 걸고 받고 문자, 카톡,
페이스북 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정도 그 맞습니다. 기능들을 네.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런 것 또한 음. 계속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배울 네.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으면 우리 뇌 건강에 힘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행복감도 더 그렇죠.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배우면 알면 알수록 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네. 역동적이잖아요. 네. 생기불랄해지고 네. 또 이렇게 웃음이 활짝 펼 수 있는 거. 네. 모르니까 뒤통수 맞고 음. 또 욕먹고 네. 뭐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또 건강에도 안 좋고. 음. 네. 오늘 정책 제안 네. 또 교육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태어나면 교육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고 좀 정말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가 돼서 행복한 방법 또 자녀와 함께 네.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된다고 하면 네. 더할 나위 없이 또 나름대로 또 가치관도 바뀌고 네. 거기에 대한 행복도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부 순서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2부 인구 정책 제안 코너였었는데요. 오늘 또 국가가 확고한 국가관이 갖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을 교육받아야 될 이유와 또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 순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